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능 영어 기출문제 31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여러 문제 있습니다. 이 31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대충 봐서는 답이 처음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에 선택지 5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개는 부정적, 그 4개는 긍정적, 이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편을 갈라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런 조합이 잘 나올 수 있는, 지금 여기서는 전부 거의 제각각이죠. biased, 편견이 있는, illegal, 불법적인, repetitive, 반복적인, temporary, 일시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각각이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Finkenau and Rime investigated the memory of the unexpected death of Belgium's king Baudouin. 이게 불어 같아요. 벨기에는 한 60%가 네덜란드 말을 씁니다. Dutch speaking people. 그리고 한 40%가 French speaking people. 불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니까 불어 같아요. 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어는 아닌 것 같고 네덜란드에서 온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그 태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국왕은 아마 불란서 계통의 그런 불어 계통에서 나온 사람 같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불어 같으면 보두왕 이렇게 하죠. 보두앙 이렇게 하면 얘는 앙입니다. 앙리 이렇게 할 때 앙 이렇게. 자, 이 두 사람이 조사했다. The memory of the unexpected death of Belgium's king Baudouin in 1993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 자, 이 기억입니다. Unexpected death 하면 예기치 않은 사망입니다. 예기치 않은 죽음. 벨기에 국왕 보두안의 급작스러운 서거에 대한 기억을 조사해 봤다. 1993년에 급작스럽게 서거한 이 국왕의 죽음, 서거.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컸다는 말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십만 명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샘플 규모가 컸다는 걸 보니까. 예, 벨기에 시민들 상당히 큰 표본 집단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사실 제 같으면 그냥 쭉 반해를 갈 텐데 일단 그래도 약간이라도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이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적어도 끝부분, 첫 부분은 한번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social sharing, 이건 이제 사회적인 그런 공유죠, 공유. 이런 나쁜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contributes to realism, 사실주의에 기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처음에는 알기 힘듭니다. 지금 위에 걸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만은, 사실주의란 것은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려내는 것이죠. 사실주의. 전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혹은 필자의 주관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을 사실주의라 하죠. 자, 근데 이거 봐서는 크게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보는 게 제가 직접 해보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이야 이미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보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일까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거 지금 다 했다고 제가 신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 관점에서 그렇게 해설을 해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되죠. 자, 이걸 봐도 크게 느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조금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뭐 이제 그 뭐랄까요, 이런 영어 문장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 문장의 뭐랄까 전개 방식이랄까 이런 것을 약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감이 촉이 좀 더 뛰어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미 답을 그 사실은 이 처음에 때 짐작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맞았는데 자, 소셜 쉐어링 하면 사회적인 그런 공유죠. 공유하는 것이 리얼리즘에 기여한다 이 말은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미 다 아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이 해설을 적었거든요. 그 해설을 보여드리면은 좀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생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다 아는 듯이 말해버리면 참 그 야속하죠. 밉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The data revealed that the news of the king's death had been widely social shared. 그 데이터는 그 이제 면접을 했죠. 이 전부 그 뭡니까 이 저 메모리 이 기억을 표본 집단을 크게 해서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가 reveal 보여줬다. That the news of the king's death 그 국왕석의 소식이 had been widely socially shared.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 우리 SNS 있죠. 소셜 네트워크 뭐 서비스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걸 말하면 소셜하면 그런 걸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이 by talking about the event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people gradually constructed a social narrative and a collective memory of the emotional event. 그리고 번역할 때 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번역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봤고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번역해 드리는 것이지 수험생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문장 그냥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더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문장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는 걸 자꾸 보시게 되면 그 사이사이는 모르는 것이 서서히 더 밝혀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꾸 보세요. 자꾸 이렇게 자꾸 여러 번 한 문장만 딥다 붙들고만 늘어져 버리면은 이걸 해결하고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네 그 해석을 못하면은 다음 문장을 절대 안 보리라. 이러면 참 그 골 때립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앞문장을 모르면 뒷문장이 쉬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문장을 유추하기도 쉽고 또 전체를 다 보고 나면은 그 모르는 뜻을 알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 맥혀서 뒤를 안 본다면 그 참 뒤에 쉬운 문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은 자기한테 그 운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 gradually constructed 만들었다, 건설했다. A social narrative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담화 이야기죠.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이제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collective memory of emotional event 그러한 그 emotional event 하면 이제 보통 뭐 국왕이 뭐 좋아하던 국왕이 갑자기 서거했을 때 이런 거 국민들이 조금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이런 emotional event 이거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 이것을 형성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여러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이 하나의 그런 그 내러티브와 또 집단적인 메모리 거의 공유된 거의 비슷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란 말이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consolidated their own memory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event took place. An effect known as flashbulb memory. 자,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은 consolidate 하면 이것은 이제 이 공고히 하다, 더 확실히 하답니다. solid가 뭡니까? solid 하면 고체죠. 단단한, 뭉쳐서 단단하게 하다니까 공고히 하다, 더 확실히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 말을 their own memory 그들 자신의 기억을 어디에 대한
of the personal circumstance in which the event took place. 그 사건이 일어난 개인적인 환경이죠. 개인적인 어떤 주변 상황이죠. 이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기억을 더 확실히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저도 여러 번 봐서 이게 알았는데, 자, 지금 앞에 거는 뭡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국왕이 죽었다는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디모션 이벤트 이게 뭡니까? 국왕이 unexpected death 이겁니다. 이거. 근데 그런 대사건이 있었을 때 자기도 개인적으로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던가 그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했잖아.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들 자신의 기억 personal circumstance 그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이걸 확실히 기억하더란 말이죠. 그 사건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 demotional event unexpected death 이거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도 확실히 하더란 말이죠. 자꾸 이제 그 국왕이 서거한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그 확실하면 그 보통인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과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시적인 그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이것도 같이 기억이 확실히 되더란 말이죠. consolidated. 자, 이 flashbulb memory라고 알려진 그런 효과죠. 이것이. 이 flashbulb는 이거 이제 밑에 안 나오죠. 그렇죠? 이거 사실 이건 왜냐하면 다운표 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처리한 겁니다. 고유명사처럼. 몰라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저도 처음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flash는 번쩍하는 거, 벌브는 전기담화입니다. 전기담화. 예, 뭐 저도 대충 짐작을 했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photo flash에 사진 찍을 때 요새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사진을 잘 안 찍으니까요. 사진관에 가시면 뭐 펑 하고 터지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플래시 벌브를 합니다. 이 벌브는 전구입니다. 이 벌브가 원래 이게 그 구건이라고 양파 같은 그런 걸 말하는데 전기담화 양파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기담화 전기담화 일본 말이죠. 담화. 그런 전구 포토 플래시라고도 합니다. 사진 찍을 때 펑 하고 터지는 거. 그런 기억이라고 알려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펑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샅샅이 다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거 터뜨리는 건데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그런 이 큰 사건이 있으면요. 그 사건이 자꾸 회자되고 이렇게 자꾸 돌면은 그 동시에 벌어졌던 자기 개인적인 상황도 환하게 보여버리는 환하게 기억나서 평생 못 잊는 그런 확 각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상황도 동시에 수반돼서 기억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The more an event is so shared, the more it will be fixed in people's minds. 자, 이것은 더 비교급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더 사회적으로 공유될수록 더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말은 더 자주 회자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 말하고 여러 차례 말한다는 것이죠. The more it will be fixed in people's minds.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fixed, 고정된다. 즉 남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건 이제 평생 가는 거죠. 어떤 그런 큰 사건들은. 예. 자, 이렇게 하고 social sharing may in this way help to counteract some natural tendencies people may have. 소셜 쉐어링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뭐 소셜 쉐어 여기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그 공유 이것이 인디스 이런 식으로 해서 may help죠.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help. 돕다는 말, 단서가 될 수 있는 단어죠. 돕다는 말은 이제 뒤에 주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놈이 도둑질하는 것을 도왔다. 그런 말은 나는 그놈이 죽는 것을 도왔다. 물론 안락사는 뭐 되겠습니다만은 보통은 돕다는 말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괜찮은 내용이나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못하게 하다 이러면 뒤에 뭐 이제 그 나쁜 행동이 나오겠지만 돕다 할 때는 뭔가 괜찮은 것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런 글에서는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자, counteract입니다. counteract some natural tendencies people may have. counteract 이것은 카운터가 이 카운터 펀치 목이다 아시죠? 이 반대의 그런 말이 act는 행동하다. 반대로 행동하다 이 말은 이것은 몸을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몸을 상쇄하다, 모욕하다 이런 말인데 some natural tendencies people may have.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이죠. 자연적인 성향을 뭡니까?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방해한다는 것이 나쁜 말 같으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저절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하면 이것은 뭔가 이게 이 자체가 나쁜 말이고 이것을 상쇄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또 나오겠죠. 자, 그 뒤를 보셔야 됩니다. 독해는요. 그 한 문장을 보시면 아무리 뚫어져라 뭐 안광이 지배철 그래봐야 절대 안 됩니다. 수학은 정말 생각을 하는 학문이죠. 수학은 정말 사고의 학문입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뒤에 쉬운 게 나오면 뒤에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앞에 어려운 걸 자꾸 보시지 말고 그것만 영어는 생각해서 나오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은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백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한 문장만 뚫어지라 봐도 절대 안 나옵니다. 영어는 많은 것을 보셔야 돼. 이렇게 영어는 물론 어느 정도 논리적이지만은 내용 자체가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이게 저 수학처럼 그렇게 아주 논리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영어는 다 주관적이고 또 불완전한 어느 자체가 불완전하고 사람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 읽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불완전 요소가 합해져서 불완전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문장을 철석까지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문장은 필자가 잘못 써버려 가지고 읽는 사람을 아주 고난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럼 그건 아주 골 때리죠. 그거. 우리는 그래도 그 필자가 진실 서술이라고 막 철석같이 믿고 독해를 하려고 하는데 독해가 안 돼. 나중에 뭐 필자가 뭘 잘못 썼어. 그럼 낭패를 보는 거죠. 이제. 수학과 영어는 절대 다릅니다. 수학은 한 문장을 정말 생각을 하고 곱씹어야 되지만은 영어는 한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문장을 볼수록 그 한 문장의 뜻이 더 명백해집니다. 자,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앞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 저는 그래도 help라는 단어를 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이 help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색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좋은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걸 상쇄한 어떤 인간의 어떤 성향이 자연적인 성향이 나쁜 성향이 나오겠구나. 대충 짐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지금. 자연적으로 나오죠. naturally 같은 말입니다. People should be driven to forget undesirable event. 사람들은 여기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should가 해야 한다일지 뭐뭐 할 것이 틀림없다일지는 내용을 보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학은 결국은 이게 왜 우리가 그 번역 기계가 나올 수 없냐. 번역 기계가 나와봐야 그게 뭐 어느 정도는 번역이 뭐 짧은 회화 문장 이런 것은 뭐 거의 자동적으로 되지만은 복잡한 문장은 절대 번역기가 번역할 수 없습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감히 범접을 못하는 것이 번역입니다. 번역. 왜냐? 번역은 그렇게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수학처럼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아주 인간의 그런 비논리성이 그런 불합리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요. 사람 자신의 감정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이렇게 쓴다 다른 사람은 그 단어를 이렇게 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은요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돈 받고 번역해 줄 만큼 그 정도는 10년 20년 가도 안 됩니다. 인공지능 못 따라옵니다. 사람의 불합리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불합리성, 언어의 불합리성, 인간의 불합리성, 주관성 또 그 상황마다 그 단어가 다 다르게 쓰인다는 거. 이거를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 아무리 거대한 컴퓨터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아주 기본적인 번역이라도 해주면 번역사들은 땡큐죠. 아주 고맙죠.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컴퓨터가 못하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 이 be driven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문장을 많이 본 사람이 저는 감이 왔습니다.
어떤 충동이 이 드라이브는 어떤 충동입니다. 충동. 그런 충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충동적으로 뭐뭐 하다, 본능적으로 뭐뭐 이 수동태적으로 되어지다 이 말인데 저는 지금 좀 의역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충동적으로 좀 충동적으로 하도록 되어진다 이 말인데 결국은 충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역을 하시면은 undesirable events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은 잊어버리려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충동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되면요. 그래서 추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가 그 괴로웠던 것은 사실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전부 좋은 생각만, 좋은 기억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추억이 항상 물론 뭐 진짜 나쁜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추억은 그래도 아름답죠.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미화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바로 이런 성질 때문이죠. 안 좋은 사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그 본능적으로요 잊어버리려 하면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생존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자, 이런 잊어버리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should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의무적인 게 있죠. 의무적인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뭐뭐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로 약간 뜻이 다른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과 비슷합니다. 원래 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추측. 미래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죠.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많습니다. 모든 조동사는 추측이 있습니다. must도 추측이 있죠. must have people. 뭐뭐 해서는 분명하다. must. 확실히 뭐뭐 하다. 현재일 때. should는 이거는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must는 절대 미래를 안 씁니다. 미래를 쓰려면 will have to 이렇게 해야 되죠. 자, should는 이 자체가 미래도 되고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다 됩니다. 아주 그냥 이 뭐 would 마찬가지고. 자, would, should 이런 것은 다 추측의 뜻이 있는데 should가 상당히 강력한 추측입니다. 당연시 될 정도로 그게 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must도 뜻이 아주 추측이 강하죠. 확실한 추측이죠. He must be happy now. 그는 지금 행복할 것이 분명해. He should be happy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행복해야 한다가 아니고 행복할 것이 분명하답니다. 행복해야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합니까 그게? 실제로? 아니죠.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 너는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말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말이 안 되고 그는 지금 행복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He should be happy by now. 그는 지금쯤 행복할 거야. he should be arriving there by now. 그는 지금쯤 거기 도착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거의 확실한 추측이죠. must도 강하지만 이것도 강력합니다. may는 추측인데 좀 뭐랄까 좀 그 한 50% 정도 could would, might 이런 말도 추측인데 그 가정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한 20, 30%, 20% 이 정도 되겠죠. 30%, 40% 이렇게. 근데 should는 거의 한 8, 90%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should는. 이럴 것이 확실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은 충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 자꾸 헷갈리죠. 본능적으로 잊어버리려 하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should가 추측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us, 그리하여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often tends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자, 그래서 누군가 어떤 그 a piece of bad news죠. bad news, 나쁜 소식을 news는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a piece of 이렇게 합니다. news 하면 틀리죠.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방금 들은 사람은 often 종종 어떻게 합니까? initially 처음에는 이 말입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소식이 너무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소식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뭔가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죠. what happened. 일어난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겨냥이에요. 그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림으로써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가 나왔죠? 이게 지금 나왔죠. help to counteract. 여기서 natural tendency가 뭡니까? 나쁜 사건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죠. 이 밑에 나왔죠.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을 상쇄하는 것을 도와준다죠. 그 상쇄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뒤에 또 나오죠. 이제 뒤에 착착 연결되죠, 이렇게. 이 퍼즐 조각이 뒤에까지 있으니까 뒤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를 모르면 바로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를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Social sharing of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에 대한 사회적인 공유. 이것이 realism에 기여한다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사건을 실제 그대로 간직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나쁜 사건을 잊어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꾸 미화하고 그런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그런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옛날에 그 슬펐던 과거, 안 좋았던 과거, 특히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다음에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나쁜 사건을 자꾸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그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리얼리즘은 바로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 그런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리얼리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 우리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이니까 뭐가 됩니까? 예, 편견을 가진 사회적 공유, 불법적인 사회적 공유, 반복적인 사실은 저는 앞에 제가 이제 찍을 때 이거 보시죠. 이거하고 어울리는 말이 사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됩니다. 요거는 일시적인, 리페러티브는 이건 장기적인, 계속적인이고 거의 반대말이죠. 일시적인, 합리적인, 이건 뭐 좀 너무 물에 물 탄 듯해서 별로고, 요게 색깔이 있고 요게 색깔이 있는데 과연 뭘까요? 앞에 지금 나왔죠, 여기. The more an event is social shared.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된다는 말은 뭡니까? 더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더 일시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더 많이 이렇게 공유된다는 것은 더 장기적으로 더 반복적으로 공유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된다. 평생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repetitive죠.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 사회적 공유라는 특성 자체가 반복적입니다.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그건 사회적 공유가 아니죠. 그건 공유가 아니죠. 그건 딱 전체가 한 번만 이거 봐. 그 다음에 없어. 절대 그거 기억하지 마. 이럴 수가 없죠.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다니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repetitive입니다. repetitive.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 즉, 뭡니까? The more an event is social shared 이겁니다. 더 많이 어떤 사건이 공유될수록 이런 말이죠. 더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우리가 특히 나쁜 사건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것을 그대로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혼자만 그런 사건을 당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계속 돌고 하면 그 소식이 결국은 자기한테도 끝까지 남습니다. 왜냐? 자기도 혼자 있으면 한 번 생각하고 말아버릴 건데 옆에 놈이 자꾸 떠들고 하니까 또 자꾸 그게 막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저놈 다 만나는 놈마다 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가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나중에 남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아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특히 하여튼 독해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물론 이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이제 여기서는 사실 주제가 사회적인 공유거든요. 사회적 공유. 사회적 공유라는 것은 사실은 그 속성 자체가 이겁니다.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죠. 사회적 공유를 딱 한 번만 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 공유라고 하지도 않죠. 그건 바로 사라져 버리면은.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문장을 모를 땐 뒤에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를수록 더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모르는 문장이 미련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자꾸 뒤를 가셔서 끝까지 아는 게 없다. 그러면 대충 감을 잡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를 자꾸 보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이게 영어 독해에서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전체를 자꾸 보셔서 정보의 양을 자꾸 늘어가야 됩니다. 자꾸 보시다 보면요.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 하죠.
물론 수학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읽어보시면은 뜻이 처음에 모르던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도 문장이 길게 나오면 그걸 잘 읽어보셔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다 트럼이 자꾸나 제가 가끔씩 일시중지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트럼을 하는데 지금 몸이 좀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로 뒤를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또 앞으로 가서 전체를 보시고 또 전체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 수학처럼 무슨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이 없냐,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꾸 보시고 자기 개인적인 감각 이런 것을 자꾸 키워가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시험 치기 전에 평소에 영어 문장을 많이 보시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함양을 해버리면 훨씬 낫겠죠. 그런 기본 독해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문제 푸는 기술을 익혀봐야 요새 같은 이런 수능 문제에서는 안 통합니다. 옛날처럼 뭐 짤막짤막한 문장이 나와서 뭐 문법 문제 이런 거, 단어 문제 이런 거 막 튀어나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독해력이 없어도 단어만 많이 알고 하면 맞추지만, 요새는 독해력이 없으면요, 어휘 문제도 못 맞추고 어법 문제도 못 맞춥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평소에 기본적으로 문장을 많이 보시되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보다는 다독이 낫습니다. 예, 의학은 하여튼 많은 양을 자꾸 보셔서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감각을. 한 문장을,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읽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거보다는요, 그 하루 동안에 한 100페이지를 보는 것이 여러 단어의 여러 가지 색깔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많은 상황을 접할수록 그 단어의 색깔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많이 접하시라 이겁니다. 저 같은 이런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엄청나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턱 보면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감을 쌓을 정도가 되면 뭐 진짜 엄청난 거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평소에 독해력을 연마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속독으로 많은 문장을, 속독을 하려면 그러니까 단어를 너무 모르면 속독을 못 하겠죠. 많은 문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단어를 좀 해놓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어 따로, 독해 따로 해서, 그러면은 독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일단은 단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하기 쉬운 게 단어입니다. 독해를 못하는 거는 그래도 뭐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단어 실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노력을 안 한 겁니다. 독해 실력이 없다, 문법 실력이 없다, 이것은 노력을 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단어 실력이 없는 것은 노력 안 하고 뭐 성적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만둬야죠. 그러면은 그만두고 다른 걸 하셔야죠, 아예. 예. 그러니까 일단 단어 실력을 먼저 늘리십시오. 단어 실력을 최소한 기본 수준은 되셔야 독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독해를 할 때는 단어를 많이 찾지 마십시오. 단어를 자꾸 찾으면 독해를 못 합니다. 그럼 그만둡니다. 이제 짜증나서. 독해를 할 때는 독해만 쫙 하셔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단어 절대 안 찾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십 년간 독해할 때는 단어 안 찾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제가 아주 뭐 책을 뭐 신문 같은 데는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야 제가 뭐 독해력을 위해 봅니까? 소식이 궁금하니까 보니까. 그럼 소식을 위해서 제가 단어를 찾습니다만, 독해력을 위해 볼 때는 책을 예를 들어서 소설책 한 권 본다. 그거 자꾸 단어 찾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쭉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그 정보를 바로 얻어야 되니까 단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독해력을 위해서는 단어를 안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찾는 것도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일단 안 찾고 더 많은 문장을 그 시간에 더 많은 문장을 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따로 하시고 단어와 독해를 분리를 해서 단어를 처음에 왕창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 단어만 외워서 독해에 쓸모가 있냐? 쓸모가 있고 말고요. 단어만 외우면 사실 그 자체만은 크게 쓸모가 없지만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독해를 자꾸 하면 그 처음에 무턱대고 외웠던, 무식하게 외웠던 그 단어 실력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그 단어의 색깔이 입혀지고 생명이 입혀집니다. 독해를 많이 해버리면요. 단어만 하고 독해를 안 해버리면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단어를 일단 처음에 하고, 그 무의미한 단어지만 그냥 무턱대고 외웠지만 나중에 독해를 엄청 해버리면 그 단어가요,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색깔을 띠면서 화려하게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독해를 많이 해버리면요. 그래서 독해가 좋은 겁니다. 독해를 자꾸 하면 단어를 절대 안 까먹습니다. 오히려 더 늘죠, 실력이.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그런 이 느낌이 훨씬 좋아지고, 이런 거 비드림 이런 것도 훨씬 빨리 알 수 있고, 이런 게 사실 어렵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응?
슈도 이런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라든지. 헬프의 감각도 저는 딱 보면 이게 뒤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걸 알거든요. 헬프 하면은. 뒤에 나쁜 말이 뒤에 뭐 그 사람 죽이는 것을 도왔다. 물론 소설에서는 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악마 소설 이런 거.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올 테니까. 자, 하여튼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제가 또 다음 문제를 풀면서 또 제 나름대로의 독해 비법, 방법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너무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또 지겨우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